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신고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가. 그리고 정말 신고가가 나와줬고요. 그런데 이제 윗꼬리를 또 다는 거죠. 아니 이 휴전 뉴스가 나왔는데 쭉쭉 가야지. 왜 이 윗꼬리가 다는지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은 이건 이제 재료 소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수순을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특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휴전한 지 하루 만에 이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종전이 아닌 이 휴전이라는 이 불확실성이 다시 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수급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생기면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상 과열 뒤에는 뭐 이때도 보셨겠지만 급락이라는 게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이대로 우리가 이 대우건설을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그 또 다른 시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강한 상승 뒤에 나오는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횡보를 여기서 이렇게 이쁘게나 해줬는데 이렇게 음봉에서 매집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끝이 날 주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해도 뭐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장중에 고점 쳤는데 뭐 자연스러운 이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대우건설 우리가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먹기 위해서 잘 가지고 가려면, 꽉 쥐고 가려면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지금 어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으니까 짧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자, 대우건설은 제가 이 2만 원이 왔을 때 이 대우건설을 좀 잘 끌고 왔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수익을 좀 챙기자고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주 전에는 과열 밴드에 와서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급락이라는 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 3월 26일에는 뭐 우려했던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인생 맥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은 좀 1차를 사보자고 말씀드리기는 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 11이동 평균선에 터치했을 때 3월 26일이죠, 이날이. 이날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횡보에 대한 구간에서 뭐 음봉 매집이다, 여기는 뭐 시간 조정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4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의 횡보의 비밀, 세력들이 나가지 않은 진짜 이유라고 하면서 월요일날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담았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이 종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재건이 이슈화되면서 이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잘 끌고 오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서 어제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여기는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이 대우건설은 여러분들 3차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3차 파동. 자, 모든 시세에는 파동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주가라는 게 수직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대우건설을 이 파동에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1차 상승이고요, 조정이고, 여기가 2차 상승이고, 여기가 조정파예요. 그리고 나서 이 3차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파동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1차라고 했는데 이 1차 안에서도 이 3파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소파동이죠. 그리고 이 2차의 상승에서도 이 소파동이라는 게 진행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3차 1, 2, 3 그리고 조정이 진행이 되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3차 파동에서도 지금 강한 이 소파동에서 1파가 나오고 현재는 거기에 따른 그냥 조정일 뿐인 거예요. 조정봉. 근데 그게 양봉으로 나오는 거니까 정말 센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파에서는요, 우리가 홀딩을 하는 그 조건값이 하나 더 붙습니다. 뭡니까? 이 2차 상승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동평균선이. 그죠?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오늘은 좀 하루 쉬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3파는요, 여러분들, 3파는 가장 강한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1파 때보다 이 2파 때보다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 게 이 3파예요, 3파. 그러니까 각도만 보셔도 알 수가 있잖아요. 1파보다 2파의 상승 각도가 더 크고 지금 2파보다 이 3파에 대한 상승 각도가 더 지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쉬면 안 되고 그냥 쭉쭉쭉 치고 가야 되는 파동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 조종파죠, 여러분들 2파에 대한 조종파, 여기에서 이 3차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에 대한 문자도 보내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건설 사실상 이 첫 조정이 발생이 될 때부터 제가 이 파동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파동론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그 파일을 다 보내드렸는데, 이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더욱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거기에 제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붙이면서 그 시기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도 더 올려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최후 통첩을 날리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종전이 되면서 재건이 호재가 되고, 재건주들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뭐 채널에 올려드린 HD건설기계부터 뭐 DLENC부터 뭐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이 먼저 좀 이론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면, 이 3파의 특징은 제일 강한 파동이라는 설명을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 뭐냐면 이 1파에 대한 가격보다, 아시겠어요? 1파보다 적게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1번 파동보다. 그러니까 정말로 적게 가면 이 1번 파동과 이 3번 파동에 대한 크기는 같게 나오거나, 아니면 제일 강한 파동이기 때문에 보통 1번 파동에 대한 1.618배, 그러니까 1.6배. 그거를 제가 이제 미리 계산해 놓은 게 2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25,000원. 그게 아니면 이제 2.6배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파동이 나오면은. 자, 2.6배까지 가면은 그게 이제 31,000원까지도 가는 겁니다. 31,000원. 미리 다 제가 계산기를 좀 때려봤습니다. 특히 이 2.6배, 그러니까 연장 파동에 대한 건데, 이런 게 어떨 때 나오냐면 이렇게 포물선으로 올라오는 파동에서는 그 최대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요? 네, 31,0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월봉상의 그림을 봤을 때 대우건설이 07년도 때 만들었던 가격이 3만 원입니다. 3만 원. 그러니까 이 고점 라인 때까지도 도달에 대한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물론 이렇게 무조건 가면 주식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대우건설에서 하냐면, 파동론을, 무조건 파동론을 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 특히 이 대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동론이 이 1차 라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맞게 떨어졌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대우건설에 대한 주포는 그 논리를 가지고 현재 롤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때로는 중요하다. 뭐 물론 때론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죠. 자,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2차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15,000원 라인 때 이 11선 가격을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자,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그러니까 30%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딱 맞물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이 1차 상승 자리에서도, 그죠? 이 눌림목을 잡으려면은 첫 파동에서는 이 5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그 50%가 딱 요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 가격. 이 50%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을 만들면서 다음 파동을 보여줬는데, 이 파동에 대한 또 30%에 대한 눌림목 자리에서 또 지지하더니 지금 3파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1파의 눌림목, 2파의 눌림목, 그리고 3파.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제가 다 문자로 미리 보내드렸던 그 파일에 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미리 그 내용을 받고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편안하게 지금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000원 라인 때도 정말 좋은 가격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1차를 사보자고 다 말씀을 드리긴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상한가도 먹고 현재 고점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말한 그 파동에 대한 시나리오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그 시나리오를 안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받아보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보내드리려면은 여러분 이 번호를 알아야 하니까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 파일들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로 맥점을 쓰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꼭 남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 파동론을 대입해가지고 목표가를 이제 산정을 해드렸는데, 거기까지 가져가는 그 조건값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네, 이 단기이동 평균선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단기이동 평균선이 일부 깨지면은 일부를 팔고, 그리고 어디가 깨지면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이 어제 영상에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에 대한 이 흐름들을 미리미리 다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쓰고 거기에 맞는 이 대응점들까지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주식을 좀 하셨던 분들이야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여기로 이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그 타점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가게끔 세팅을 해 둘 겁니다. 이건 이제 정말로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말한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깨질 때 있죠. 수익을 챙겨야 할 때 그때 이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